세 가지 제법 다른 종류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고려를 했지만 세 경우 다 압력과 밀도 사이에 상당히 간단한 비례 관계가 있었어요. 매터는 저 W라는 개수가 0이 된다고 했고요. 레디에이션은 3분의 1, 백큐um 에너지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저 비례상수 W라는 노테이션은 뒤에서 나올 수식들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아인슈타인 방정식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계산이 간단한 에너지 모멘텀 보존 법칙에 해당되는 식을 먼저 볼 텐데,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인덱스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려서 원원 텐서 모양으로 적으면 코스몰로지컬 프레임에서 00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로가 되고 IJ 컴포넌트는 3차원 크로네커 델타의 압력을 곱한 모양이 나옵니다. 코베런트 데리버티브 정의에 입각해서 풀어서 적으면요. 이 코베런트 데리버티브에서 첫 번째 텀은 그냥 편미분이고요.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인덱스가 두 개니까 커넥션 코에피션트 달고 나오는 텀들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A, A, B, B0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텀은 B, A0, A, B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텀은 커넥션 코에피션트가 두 개의 인덱스 중에 위에 있는 인덱스에 관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텀은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두 인덱스 중에 뒤에 인덱스에 커넥션 코에피션트가 관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모양새가 공간 방향으로는 아이소트로픽하지만 시간 방향과 공간 방향은 차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 방향, 시간 방향을 조금 나눠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위에 줄의 첫 번째 텀에서 일단 시간 방향을 먼저 분리하면 T00는 에너지 밀도니까 에너지 밀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인덱스가 공간 방향을 가리키면 TI0는 다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윗줄에서 두 번째 텀 중에 저 B라는 인덱스가 역시 타임 방향일 때랑 스페이스 방향일 때랑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B라는 인덱스가 타임 방향이면 A라는 인덱스도 강제로 타임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성분들은 다 0이니까. 그래서 이런 텀이 하나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저 B라는 인덱스가 공간 방향을 가리키는 데에서 감마 II0 하고 압력에 비례하는 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우리가 아직 시공간 방향을 서로 분리하지 않은 이 텀에서 공간 방향과 시간 방향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시간 방향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그 다음 텀이랑 서로 캔슬이 돼버리고요. 공간 방향은 그대로 그냥 썸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 로랑 P는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문자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로 텀 하나, P 텀 하나 두 개가 같은 개수로 묶여서 마지막 줄에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커넥션 코에피션트는 제가 밑에다 따로 계산을 해놨는데요. 에너지 모멘텀 텐서 성분 중에 0이 아닌 게 몇 개 없고 미분 중에는 공간 방향 미분은 싹 다 0이고 시간 방향 미분만 0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감마 000는 0이고 감마 IJ0는 IJ에 대해서 크로네커 델타 그리고 스케일 팩터 A의 시간 미분한 거를 다시 스케일 팩터로 나눈 텀이 앞에 붙는 모양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의 공간 방향 성분이 스케일 팩터 제곱에 비례하고 어떤 종류의 유니버스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유니폼한 매트릭이 뒤에 전체적으로 곱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라는 식은 마이너스 로닷 마이너스 3배의 A 닷 나누기 A 로 더하기 P 이 콤비네이션이 전체적으로 0이다라는 사실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산이 많이 복잡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위에서 언급했던 매터, 레디에이션, 백큐um 에너지 세 가지 종류 중에 한 종류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방정식을 상당히 쉽게 풀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 우주에는 세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다 있고 어느 한 종류만 있다고 가정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리 문제를 풀 때
일반적인 경우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좀 특수한 극단적인 경우를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직관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곤 하죠. 그런 의미에서 한 종류의 메터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로 더하기 p가 로로 묶이고 a 닷 나누기 a 텀 앞에 개수는 1 더하기 w가 되죠. 그럼 좌변 우변 다 로그 미분 형태니까 간단하게 적분이 되고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이 식만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에너지 밀도 로가 어떻게 따라서 변하는지는 이 식에서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로가 A의 마이너스 3배의 1 플러스 W라는 파워 로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세 가지 경우를 따로따로 보면 로는 A의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하게 되는데 간단한 물리적인 해석이 있어요. 매터가 갑자기 베큐에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정된 매스가 있는 상태에서 볼륨은 저 스케일 팩터에 의해서 변하니까 그냥 상수 매스 값을 A의 3승에 비례하는 매스로 나누면 그게 곧 밀도가 될 것이고 그 밀도는 A의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럴듯하다고요. 레디에이션은 W 값이 3분의 1이고요. 그 3분의 1을 대입을 하면 로와 A의 비례 관계는 로가 A의 마이너스 4승에 비례한다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간단한 해석이 있어요. 어떤 박스 안에 집어넣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있는데 박스가 시간에 따라 팽창을 하면 그 박스에 갇혀있는 레디에이션이 박스가 결정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따라야 될 거고 포톤의 파장은 박스 사이즈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될 거고요. 그게 프리퀀시 입장에서 보면 레드시프트에 해당이 되고 볼륨도 늘어나니까 에너지를 볼륨으로 나눠서 밀도를 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볼륨의 마이너스 4승 내지는 A의 마이너스 4승에 비례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 매터 경우와 레디에이션 경우를 비교를 하면 초기 우주에서 A 값이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커졌다라고 치면 설령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고 해도 A가 충분히 작은 영역에선 레디에이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고 A가 좀 더 커진 다음에는 매터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두 가지 종류의 플루이드가 중요도 면에서 역할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계산을 해봐도 이 직관은 맞는 직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 우주는 레디에이션이 도미네이트하는 단계에 있다가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는 매터가 도미네이트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매터와 레디에이션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베큐 에너지는 W가 마이너스 1 값을 가지는데 마이너스 1을 저 위에다 대입하면 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매터나 레디에이션은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부피가 늘어나면서 밀도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베큐 에너지는 부피가 늘어나든 말든 밀도가 그냥 무조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에너지의 총량 기준으로 보면 무한정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매터나 레디에이션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요. 설령 초기 우주에서는 저 A-3승, A-4승 양상 때문에 매터나 레디에이션이 베큐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더라도 우주의 팽창이 멈추지 않는다면 충분히 오래 기다려서 저 A 값이 충분히 작아지면 결국은 베큐 에너지가 이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주가 적당히 팽창하다가 중력을 못 이겨서 도로 수축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시나리오가 성립을 한다면 베큐 에너지는 설령 0이 아니더라도 전혀 안 중요한 채로 묻혀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팽창이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언젠가는 베큐 에너지가 매터와 레디에이션을 극복하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로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너지 컨서베이션에 대한 이퀘이션을 어느 정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 하나 코멘트를 더하면 위에서 우리가 유도한 식이 이 식이었는데요. 다른 식과 연립하기 위해서 번호를 좀 미리 붙여두고요. 이 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변 우변을 살짝 조작을 해서 좌변에는 로 곱하기 A 3승의 시간 미분을 남겨둘 수가 있고요. 우변에는 마이너스 P 곱하기 A 3승의 시간 미분을 남겨둘 수가 있는데 이 윗줄 아랫줄 비교하는 건 그냥
롯데중으로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작인데요. 이 두 번째 줄에 적은 형태가 직관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좌변은 밀도 곱하기 A3승, 즉 밀도 곱하기 볼륨처럼 보인다고요. 적당한 코디네이트 디스턴스로 정의된 볼륨 안에서의 토탈 에너지죠. 우변에서 미분 안에는 그냥 볼륨에 해당하는 텀만 있어요. 이 모양새는 마치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한 형태인 연력학 제1법칙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다이버전스로부터 이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실시간으로 해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반면에 이식과 이식의 연결관계로부터 이식을 유도하는 거는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중요한 결과를 기억을 되살리고 싶으면 방금 한 얘기를 기억을 해두는 게 나쁘지 않은 작전이 될 거예요.